협성회의 토론회에서 흥미있는 것은 일방적인 토론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을 우위라 그랬습니다. 대표로 한 두 사람 정도, 또 좌의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거를 다른 회원들이 보고 또 토론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토론의 방식이 매우 재미있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로서는 보기 어려운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 토론회 하는 때 일반 시민들도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협성의 회보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협성회 회원들의 토론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토론의 내용을 일반 시민들도 알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회원들도 분명히 알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협성회 회보를 발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898년 1월 1일 날 창간호를 발간합니다. 협성회 회보이긴 하지만 협성회라는 것은 학생단체 아닙니까? 이 네. 학생단체들의 회보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협성회 회보가 아니었죠.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 체제와 내용은 완전히 일반 종합신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면에서는 협성의 전반적인 주요 사항과 논설을 싣고 2면, 3면에서는 국내외 소식을 전하고 4면에서는 협성회 소식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섞어서 보도를 하고 그런 형태의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간호 1898년 1월 1일 날 발행된 협성회 회보죠. 창간호의 회원 138명의 명단을 모두 게재를 했습니다. 근데 전원이 학생이죠. 학생단체니까. 그리고 이 양홍묵이라는 학생을 회장으로 선출을 합니다. 이 양홍묵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네. 매일신문을 같이 참가를 하는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협성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협성회 활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을 또 참여할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찬성원이라 그랬어요. 네. 협성회원이 아니라 협성회 찬성원이죠. 그 1898년 1월 1일 창간호에 의하면은 그 당시 창간 당시에 협성회 찬성원 숫자는 모두 45명이었다고 그러고 네. 그 45명 중에는 안창호, 도산 안창호 네. 선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토론회 회의 중에 이 서재필 박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남이 연설할 때 잘하면 손바닥을 마주 때려 박수라는 것을 한다. 여러분도 말을 잘한다고 생각이 되면 찬성하는 의견이면 네. 박수를 쳐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박수 치는 것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예.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박수 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 우리나라 당시에 태극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 국기에 대한 경례도 서재필 박사가 공식 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권유를 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7년 12월 달에 돼서는 협성회 회원들이 200명까지 이르고 지방 조직까지도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립협회 먼저 탄생했죠. 독립협회 활동에도 협성회 회원들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독립협회도 이런 형식의 토론회가 주된 활동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독립협회의 토론회도 34회 지속이 됐다고 그래요. 네. 협성회가 51회, 음. 독립협회가 34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에게 이승만이라는 청년은 매우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재필은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평했냐면 20-21살 된 젊은이였지만 매우 진지하고 야망에 차 있었다. 자신의 생애를 교육사업에 바치기를 원했고 나의 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장래를 한국 민중의 복지를 위해 바치기를 원한다면 먼저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교양교육을 받고 지도력을 갖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해 주었다. 이렇게 이승만을 평했습니다. 배제학당을 이승만 대통령이 졸업한 것은 협성회 회보가 발간되기 전인 1897년 7월 8일 날 네. 배제학당을 졸업을 합니다. 그때 이 배제학당으로서는 첫 번째 열리는 공식 졸업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동 예배당에서 네.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졸업식은 배제학당이 상당한 그 한성, 서울에서 그 영향력이 있는 알려진 학교였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이끄는 정부 대신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각국 공사, 당시에 공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를 의미합니다. 각국의 공사와 외교관들 다 참석을 하고 그 외교관들의 부인들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저명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졸업생은 기껏해야 100명 이내였을 텐데 600여 명의 방청인들이 그 졸업식에 와서 참석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고 네. 일반인들이 배제학당의 졸업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협성의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에게도 알리는 게 좋겠다 해서 회보 발간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회보 발간을 시작을 하면서 이 협성의 토론회도 아울러 활성화됐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협성회 토론회 주제를 2주 전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주 전에 협성회 회보에 토론 주제를 게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뒤에 협성회에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토론의 대표로 참여하는 좌의 우의들은 상당한 준비를 하고 와서 토론회에 임하게 되니까 그 토론이 상당히 수준 높은 토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네. 협성회 회보를 이제 발간을 했는데 창간 후에서 이 사람들이 협성회 회보를 발간하게 되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넉넉해서 전국의 동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연히 천운을 입어서 학교에서 몇 회씩 공부하는 거로 혹 깨달아 아는 것이 더러 있는 터라 우리가 배운 대로 유익한 말이 있으면 전국의 동포들에게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전국의 동포들을 원해서 서로 친목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고 집안을 보호하여 가자는 취지다. 이렇게 장관 취지를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펜젤라는 자기가 발행하던 그 영문 잡지가 있었어요. 네. The Korean Repository라는 잡지였는데 서울에 협성회 회보를 두고 서울에 또 하나의 주간 신문이 나타났다. 배제학당의 협성회는 주간 신문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들이 외국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고 있으나 이 감독이라는 말은 지도를 뜻하는 것 같아요. 네. 지원과 지도를 받고 있으나
이런 뜻이겠죠. 이 신문은 오로지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발행되어 있다. 이름은 협성의 회보다. 모두 사면으로 규격과 모양은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와 비슷하다. 일면에는 일반적 사안과 당면 문제에 관한 편집자의 논설, 이면과 삼면에는 국내외 뉴스, 사면에는 주로 사회의 관심사를 다루었다. 편집진은 9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연히도 한국 정부의 각 부를 연상시킨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1898년 2월 19일자 논설에서 이 신문은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발간에 10여 원씩 미쳐가면서 이 회보를 발간하는 것은 전국 동포의 이목을 열어. 이건 말하냐면 귀를 열게 하고 눈을 열게 하게 한다는 거죠. 네. 보고 듣게, 많이 보고 듣게 한다. 이건. 이목을 열어 내외국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강 알게 하고 우리 2천만 동포가 일심 협력하여 나라를 위한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렇게 논설을 또 싣습니다. 이승만은 이 협성의 회보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위험한 사상을 역설을 했습니다. 아펜젤라는 급진적 행동을 계속하다가는 목이 잘리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는 충고를 해줍니다. 이 협성의 회보 발간 당시에 한국의 신문사 궁금하시겠죠? 네. 예, 그거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협성의 회보를 발간한 당시에 한국에도 몇 개의 신문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1895년 2월 17일부터 발행하는 한성신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신문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재필이가 만든 1896년 4월 7일 창간한 독립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아펜젤라가 1896년 2월 2일 날 창간한 기독교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더우드 박사가 네. 1896년 4월 1일 날 창간한 더 크리스찬 뉴스라는 이 네 개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전혀 신문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883년 10월 달에 정부 기관인 방문국이라고 있었는데 네. 예? 요새 말로 하면 문화부 같은 데죠.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라는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 한성순보는 박영효, 유길준 등 개화파의 노력으로 탄생을 했는데 1884년도에 갑신정변으로 폐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1886년 1월 25일 날 다시 속간이 돼서 순보가 한성주보가 됩니다. 그리고 한성주보도 재정난으로 1888년에 폐간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신문이, 그러니까 한성주보가 폐간된 다음이죠. 독립신문이 발간됐습니다. 그 독립신문은 인기와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서울의 관료와 지식인들은 물론 시골 장터에 오는 사람들까지도 독립신문에 관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독립신문 한 부가 200명의 국민들이 돌려가면서 보았다. 이렇게 서재필은 나중에 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성을 회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독립신문은 창간할 당시에 당시 돈으로 4,400원을 서재필이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이 됐는데 협성의 회보는 그런 지원 없이 오로지 회원들의 출연금과 협성의 활동을 격려하는 유지들의 찬조금으로 창간이 되고 운영되었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십 원씩 매번 발행할 때마다 손해를 본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협성의 회보가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정부하고 부산 근처에 저령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저령도를 러시아에게 조차해 주는 것으로 러시아가 마음대로 쓰는 땅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협성의 회원들이 알게 됐어요. 네. 그걸 일반 백성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승만이 드디어 이 협성의 회보에 대한 그에 관한 비판 기사를 씁니다. 비판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암만 말해도 실효가 없으니 말하는 우리나 말 아니하는 남이나 조금치도 다를 바 없다고 할 듯하나 말만 하여도 나라에 백성이 있음을 알리는 일이요. 아주 의미 있죠. 네. 또한 전국 백성이 우리와 같이 일심으로 한마디씩 반대할 만하게 하는 사정에 이른다면 당초에 남의 토지를 탐할 일도 없거니와 설사 달라 하더라도 그동안 대한 1200만 명 백성 중에서 무슨 조치가 일어나고 파동이 있었을지 몰랐을 것이다. 그 백성 중에 몰라서 아는 채 못하는 자와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자의 죄와 책망이 더 큰지라. 바라건대 우리 동포들은 무슨 일을 막론하고 대한일이라고 하거든. 대한일이라는 것은 이 국가의 일이라고 하거든. 내 나라 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집안을 지키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나라 살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내 집안 일로 아시고 각자 생각하는 대로 서로 모여 쓸데없는 공론과 시비라도 좀 하여 보시오. 이런 논설을 씁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은 쓸데없는 공론과 시비라도 좀 해보라. 여론 형성을 하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입들을 다물고 있느냐. 백성들에게 선동하고 깨우치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협성의 회보가 단순한 학생들의 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펜젤라가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배제학당은 정부에서 보내는 학생 숫자에 대해서 200명까지는 정부에서 학비를 대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펜젤라가 배제학당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재원이 됐기 때문에 그 압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가 학생 신문이지만 학생들만 보는 거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팔았죠. 팔았기 때문에 천여에 이르고 또 이 작은 학생 신문이 네. 정부 고관들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젤라 교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논설, 협성의 회보의 논설만은 학교의 검열을 받아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신문으로서 내 감독하에 있는 협성회가 이렇게 마음대로 논설을 실는 것은 우리로서 그냥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성회 회원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아예 신문사를 만들자. 그래서 매일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제대로 살려보겠다.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이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지내야 되겠다.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신문의 사명이다. 라는 신념이 확고했던 거죠. 이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들 몇 명이 주동이 돼가지고 네. 매일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변정일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